긴급 속보입니다. 독일 뮌헨에서 50년 넘게 홀로 살아온 파독 간호사에게 정체불명의 익명 후원이 계속되고 있어 현지가 초비상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선물이야?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오늘 새벽 그 할머니의 집 앞에 한국의 어떤 인물이 직접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목격자들은 그 사람이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했습니다. 50년간 묵묵히 견뎌온 간호사 할머니의 서러움 앞에서 과연 누가 이토록 깊은 존경을 표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익명의 후원은 몇 달째 계속되고 있었던 걸까요? 이 미스터리의 끝에서 여러분은 한국이 잊고 있었던 한 세대의 값진 희생과 그것을 기억하는 한 사람의 놀라운 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곳이 어딘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계신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독일 뮌헨 외곽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작은 2층 집에서 새벽 5시마다 켜지는 불빛이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78살의 이 작은 체구 여인은 반세기 넘게 이 땅에서 살아왔지만 아직도 새벽잠을 설치는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무릎 담요를 덮고 낡은 라디오 앞에 앉았습니다. 한국 방송 주파수를 맞추는 손길이 익숙해 보이죠. 스르륵 돌아가는 다이얼 소리와 함께 지직거리는 전파음이 들려옵니다. 그러다 갑자기 또렷한 한국어 방송이 터져 나왔어요. 손흥민 선수가 또다시 골을 넣으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한국 선수들 소식은 할머니에게 유일한 즐거움이거든요. 특히 독일에서 뛰는 한국 선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뿌듯했어요. 한국 사람도 이제 독일에서 저렇게 인정받는구나.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선수와 곧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만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는 차갑습니다. 1970년 20살 나이로 이 땅에 발을 디딘 이후 지금까지 할머니는 이 새벽 시간만큼은 혼자만의 시간으로 지켜왔어요. 독일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설 때도 나이 들어 은퇴한 후에도 말이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집 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택배가 놓여있기 시작한 거예요. 발신인 이름도 없이 그냥 조용히 문 앞에 놓여 있었죠. 처음엔 이웃이 잘못 배달된 줄 알았는데 택배 상자에 적힌 이름은 분명히 김순자였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첫 번째 택배를 뜯어봤습니다. 안에는 고향에서나 볼 수 있는 김치와 된장, 그리고 코시국대 챙겨 먹으라며 홍삼 제품이 들어있었어요. 이상하다. 누가 보냈을까? 하지만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틀 후 또 택배가 왔어요. 이번에는 따뜻한 목도리와 무릎 담요, 그리고 관절에 좋다는 영양제였습니다. 할머니는 영양제 상자를 뜯다가 깜짝 놀랐어요. 안에서 작은 쪽지가 하나 떨어져 나온 거예요. 허리는 좀 어떠세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몸 조심하세요. 한글로 정성스럽게 쓰인 글씨였지만 할머니가 평생 들어본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정중하고 너무 따뜻했어요. 마치 자식이 어머니를 챙기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할머니는 50년 동안 독일에서 살면서 이런 따뜻한 말을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었거든요. 설마 교회 사람들인가? 아니면 한국에서 온 여행객이 들렸다가? 할머니는 온갖 추측을 해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말이죠. 그런데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사흘 후 세 번째 택배가 도착했어요. 이번엔 크기가 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봤죠. 안에는 한국 전통차와 꿀 그리고 또 다른 쪽지가 들어있었어요. 혹시 외로우시진 않나요? 멀리서나마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50년을 혼자 버텨온 마음 한구석에 숨어있던 외로움을 누군가 알아봐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더 커졌어요. 도대체 누가 왜 자신에게 이런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할머니는 독일에 온 지 50년이 넘었지만 정말 많은 서러움을 겪어왔어요.
1970년대 파독 간호사로 왔을 때만 해도 20살 꽃다운 나이였죠. 하지만 언어는 통하지 않고 동양인에 대한 시선은 차갑고 병원에서는 늘 가장 힘든 일을 떠맡아야 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병동에서 독일 간호사들이 자신을 무시하던 모습, 환자 가족들이 동양인 간호사라고 못마땅해하던 눈빛, 야간 근무를 하며 고국을 그리워하던 수많은 밤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온 동료들과 서로 의지하며 버텼고 독일어를 배우고 또 배우며 실력을 쌓았죠. 그렇게 30년 넘게 병원에서 일하며 수많은 독일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처음엔 할머니를 의심했지만 정성스러운 간병을 받고 나서는 고마워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챙겨주다니. 할머니는 택배 상자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을 때였어요. 4번째 택배가 왔는데 이번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창문 너머로 보니 키 큰 남자가 조심스럽게 택배를 내려놓고 있었어요.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문을 열려고 하는 사이 그 남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택배 상자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죠. 이번 택배에는 특별한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한국산 차와 함께 작은 액자 하나가 있었어요. 액자 안에는 예쁜 한글 글귀가 적혀 있었죠. 할머니의 50년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 글귀를 읽고 또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50년 세월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익명의 후원이 할머니 주변을 초비상 상태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김 할머니 집에 계속 누가 다니는 것 같던데. 그 택배들은 뭐야? 한국에서 가족이 보내는 건가? 할머니 역시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 뒤에 숨은 진실은 무엇일까요? 할머니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곧 평생 상상도 못했던 사람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익명의 후원이 계속되면서 할머니는 이상하게도 자꾸만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독일에 막 도착했던 1970년대 초반, 그 힘들었던 시절 말이에요.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50년 전 그 차가운 병동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971년 겨울, 뮌헨 시립병원 3층 내과 병동. 20살 김순자는 새하얀 간호사복을 입고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독일어가 서툴러서 환자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일하려고 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틱, 여기 물 좀 가져와. 아시아틱은 아시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독일 간호사 브리기테가 순자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이름도 제대로 불러주지 않고 늘 아시아틱이라고만 불렀죠. 순자는 참고 또 참으며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느려? 독일 병원에 왔으면 독일식으로 빨리 일해야지. 브리기테의 차가운 목소리에 순자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언어가 서툴러서 변명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거든요. 동료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늘 혼자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다른 간호사들은 함께 모여 앉아 수다를 떨었지만 순자는 혼자 구석진 자리에서 도시락을 먹어야 했어요. 더 힘든 것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80대 할아버지 환자를 돌보고 있을 때였어요. 순자가 정성스럽게 약을 챙겨드리고 있는데 환자의 아들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왜 동양인이 우리 아버지를 돌보는 거야? 제대로 된 독일 간호사는 없나? 그 말에 순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참고 또 참으며 미소를 지었죠.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 돌보겠습니다. 서툰 독일어로 대답했지만 환자 가족의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해 보였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순자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수라도 할까봐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다른 간호사들 앞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됐어요. 밤 근무를 할 때면 더욱 외로웠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혼자 걸으며 환자들을 돌보는데 때로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한국에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독일까지 온 건데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하지만 순자에게는 한 가지 힘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처지에 있는 한국 간호사 동료들이었어요. 이미경, 박영희, 김미자. 이들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마음 놓고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었어요. 오늘도 브리기테가 면박을 주더라고. 참아야지 뭐. 우리가 여기서 버텨야 집에 돈도 보낼 수 있잖아. 그래도 언젠가는 인정받을 날이 올 거야. 동료들과 나누는 이런 대화가 순자에게는 큰 위로였어요. 특히 연장자인 이미경 언니가 해주는 말은 정말 힘이 됐죠. 순자야,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는 게 단순히 돈 벌려고만은 아니야. 우리가 한국 사람도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그런데 1972년 봄 순자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한국 군인들이 실려온 거예요. 베트남 전쟁에서 부상당한 한국 병사들이 치료를 받으러 독일로 온 것이었죠. 순자는 그들을 돌보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한국말로 대화할 수 있어서 정말 반가웠어요. 간호사님,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등병 김철수가 순자에게 건넨 말이었어요.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한 그는 23세 앳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해 보였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하는 거죠.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말로 대화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하시기 힘드시죠? 독일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김철수의 말에 순자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혼자 사겨왔던 마음을 누군가 알아봐주는 것 같았거든요.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참아야죠. 간호사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한국 사람의 손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김철수의 진심 어린 말에 순자는 뭉클해졌어요. 며칠 후 다른 병사인 상병 박민호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저희가 베트남에서 싸우면서 느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 군인들도 한국군을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 독일에서도 간호사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 정말 자랑스러워요. 박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진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간호사님 같은 분들, 저희 같은 군인들 모두가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순자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들었습니다. 중사 이종훈이 다른 병사들과 조용히 나누던 대화였어요. 순자가 야간 순회를 하다가 우연히 들은 것이었죠. 우리가 여기서 치료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 맞아. 독일까지 와서 치료받고 한국 간호사들이 이렇게 돌봐주고 우린 정말 복받은 거야. 그런데 이종훈아, 너는 전역하고 뭐 할 거야? 글쎄. 아직 확실히 정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는 확실해. 뭔데? 이종훈 중사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언젠가 한국을 빛내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조국을 빛내지 못하면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순자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린 언젠가 한국을 빛내야 합니다. 그 말이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순자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단순히 젊은 군인의 패기 있는 말 정도로 여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의미 깊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 병사들이 회복되어 한국으로 돌아가고 순자는 다시 홀로 독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나눈 대화는 순자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어요.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한국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독일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환자들을 더욱 정성스럽게 돌봤어요. 브리기테가 면박을 줘도 환자 가족들이 무시해도 참고 또 참으며 자신의 일을 해냈죠. 몇 년이 지나면서 순자의 노력은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환자들 중에서 순자의 정성스러운 간병에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동료 간호사들도 순자의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서러웠던 초기의 기억들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특히 우린 언젠가 한국을 빛내야 합니다라는 그 말은 순자의 마음 깊은 곳에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갑자기 누군가 익명으로 자신을 챙겨주고 있다니. 순자는 이상하게도 그때 그 병사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혹시, 설마.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때 그 병사들은 지금 70대가 되었을 테고 자신이 독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리도 없고요. 그런데 할머니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그 한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신비로운 일과 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자신이 떠올리고 있는 그 말, 우린 언젠가 한국을 빛내야 합니다라는 그 말이 실제로 현실이 되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50년 전 그 차가운 병동에서 들었던 따뜻한 말들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났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예감이 들었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익명의 후원이 시작되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의 유일한 즐거움은 한국 축구 중계를 보는 것이었어요. 특히 독일에서 뛰는 한국 선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는 더욱 그랬죠. 2015년 어느 날 할머니는 독일 방송에서 우연히 한 젊은 아시아 선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이어 레버쿠젠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이라는 선수였어요. 독일 해설자들이 그의 이름을 연호하는 소리를 들으며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해졌죠. 흥민? 한국 사람 이름 같은데. 할머니는 급하게 인터넷을 검색해봤어요. 서툰 손놀림으로 손흥민이라고 타이핑하니 정말로 한국 선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손흥민의 경기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한국 사람이 독일에서 축구를 하다니. 하지만 경기를 볼 때마다 할머니는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됐죠. 손흥민이 골을 넣을 때면 할머니는 혼자서 박수를 쳤어요. 독일 관중들이 그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 마치 자신의 일처럼 자랑스러웠죠. 우리 한국 사람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씁쓸함도 느꼈어요. 자신이 50년 동안 이 땅에서 겪어온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자신은 그토록 힘들게 인정받으려 노력했는데 이 젊은 선수는 이렇게 당당하게 독일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니. 어느 날 밤 손흥민의 인터뷰 영상을 보던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독일에서 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보다 먼저 이 땅에 와서 힘들게 살아오신 한국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젊은 선수가 자신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2017년 손흥민이 토트넘으로 이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할머니는 정말 기뻤어요. 영국 프리미어리그라는 세계 최고 무대에서 한국 선수가 뛴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랐죠. 엄마, 저 축구 선수 알아요? 가끔 독일에 사는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와 물어보곤 했어요. 아들은 독일에서 태어나 자란 터라 축구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당연히 알지. 우리 손흥민이잖아. 할머니는 우리 손흥민이라고 말하며 웃었어요. 마치 자신의 자식을 자랑하는 것처럼 말이죠. 엄마가 축구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줄 몰랐네요. 축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독일에서 영국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게 기특해서 그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50년 동안 이방인으로 살아온 자신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희망의 상징 같은 존재였거든요. 경기가 있는 날이면 할머니는 꼭 중계를 봤어요.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혼자서 환호했고 다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죠. 특히 아시아 선수라는 이유로 거친 태클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50년 전 자신이 겪었던 차별이 떠올라 화가 나기도 했어요. 저에도 참 고생이 많겠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런 어려움을 뛰어넘고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어요. 골든부트를 수상했을 때는 할머니도 정말 자랑스러웠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할머니는 손흥민의 경기를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끼곤 했어요. 마치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익숙한 느낌이랄까요? 왜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질까? 할머니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단순히 같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어느 날 밤 할머니는 손흥민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다룬 프로그램을 봤어요. 아버지 손흥정 씨가 아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가족 모두가 손흥민의 꿈을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참 좋은 가족이구나. 할머니는 그 프로그램을 보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어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독일까지 와야 했던 자신의 이야기,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세월들. 그런데 프로그램에서 손흥정 씨가 한 말이 할머니의 마음을 울렸어요. 흥민이가 축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디서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보다 먼저 외국에서 고생하신 선배님들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죠.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가족이 자신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거든요. 그 후부터 할머니는 손흥민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단순히 잘하는 축구 선수가 아니라 마치 자신의 후배 같은 느낌이었죠. 때로는 아들 같기도 하고 때로는 자랑스러운 후손 같기도 하고. 저 애가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구나. 손흥민의 활약을 볼 때마다 할머니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50년 동안 조금씩 쌓아온 한국인에 대한 인식을 저 젊은 선수가 단번에 바꿔놓고 있다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선수와 이미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연결이 곧 현실이 되어 자신의 앞에 나타날 거라는 사실을요. 2023년 여름 손흥민이 아시안컵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다는 소식을 들으며 할머니는 또다시 자랑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예감도 들었죠. 왜 이렇게 계속 저 선수 생각이 날까? 최근 들어 할머니는 손흥민에 대한 뉴스를 더욱 자주 찾아보게 됐어요. 인터뷰 영상도 반복해서 보고 경기 하이라이트도 여러 번 돌려봤죠.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익명의 택배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기가 묘하게 일치하는 것 같았어요.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기대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혹시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응원해온 그 선수와 관련된 일일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상상도 못했어요. 자신의 그 작은 기대가 곧 현실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현실이 자신의 50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사장. 어느 날 갑자기 도착하기 시작한 정체불명 택배 정서 핵심 의문. 손흥민의 경기를 보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할머니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2024년 초봄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신문을 가지러 대문을 나선 할머니는 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할머니는 택배 상자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발신 일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고 수신 일란에만 김순자라고 한글로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죠. 독일 우편 시스템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배송이었어요. 누가 보낸 걸까? 혹시 이웃집 택배가 잘못 온 건 아닐까? 하지만 이름은 분명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택배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상자를 뜯어보니 안에서 고향의 냄새가 물씬 풍겨났습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그리고 미역까지. 모두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하나씩 꺼내봤죠. 이걸 누가? 어떻게 독일까지? 더욱 놀라운 것은 김치의 상태였어요. 마치 어제 담근 것처럼 신선했거든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김치를 맛봐봤는데 정말 고향 맛 그대로였어요.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할머니는 택배 상자를 뒤져봤지만 발송인에 대한 단서는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 같았죠. 이틀 후 또 다른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크기가 조금 더 컸어요. 할머니는 이번엔 좀 더 자세히 살펴봤죠. 택배 상자에 붙은 라벨을 보니 한국에서 온 것 같았는데 발송 경로가 복잡해 보였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따뜻한 목도리와 무릎 담요, 그리고 관절에 좋다는 글루코사민 영양제가 들어있었어요. 할머니는 목도리를 만져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부드럽다. 이거 비싸 보이는데.
그런데 영양제 상자를 뜯는 순간 할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안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한글로 정성스럽게 쓰인 글씨였습니다. 허리는 좀 어떠세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몸 조심하세요. 할머니는 그 쪽지를 읽고 또 읽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누군가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말투였어요. 이 말투. 뭔가 익숙한데. 하지만 할머니가 50년 동안 독일에서 들어본 한국어와는 달랐어요. 너무 정중하고 너무 따뜻했거든요. 마치 어른이 어른에게 하는 극진한 예의 같은. 며칠 후 세 번째 택배가 왔어요. 이번에는 한국 전통차와 꿀 그리고 수수 등 건강에 좋다는 잡곡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쪽지가 있었죠. 혹시 외로우시진 않나요? 멀리서나마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그 쪽지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50년을 혼자 버텨온 마음 한구석의 외로움을 누군가 알아봐주는 것 같았거든요. 도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거지? 할머니는 온갖 추측을 해봤어요. 혹시 한국에 있는 먼 친척이 보낸 건가? 아니면 교회에서 파독 간호사들을 돕는 프로그램이 있는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에 연락할 만한 친척도 별로 없고 독일의 한인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번째 택배는 더욱 신기했어요. 안에는 한국산 차와 함께 작은 액자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액자 안에는 예쁜 한글 글귀가 적혀 있었죠. 할머니의 50년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 글귀를 읽고 또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누군가 자신의 50년 세월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생겼어요. 누가 내 50년을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 그리고 왜 이런 일을? 할머니는 그날부터 택배가 올 시간에 맞춰 창가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배달하는 사람을 볼 수 있을까 해서 말이죠. 그런데 며칠 후 정말로 배달하는 사람을 목격하게 됐어요. 저녁 7시경 할머니가 창문 너머로 보니 키 큰 남자가 조심스럽게 택배를 내려놓고 있었어요.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택배를 놓을 때 두 손을 모아서 정중하게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잠시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저 예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할머니가 문을 열려고 하는 사이 그 남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마치 바람처럼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진 거죠. 다섯 번째 택배에는 더욱 놀라운 것이 들어있었어요. 한국의 겨울 양말과 따뜻한 실내화, 그리고 손목 보온대까지. 할머니의 관절염을 배려한 듯한 세심한 배려였어요. 그런데 이번 쪽지는 좀 달랐어요. 독일 겨울이 많이 추우시죠? 관절 아프시면 무리하지 마세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머니는 그 쪽지를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도 이렇게 정확하게. 누가? 정말 누가 나를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거야? 하지만 택배 안에 들어있던 한 물건이 모든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섯 번째 택배를 뜯던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손에서 물건을 떨어뜨렸어요. 안에서 나온 것은 작은 사진 액자였는데 그 안에는 할머니가 젊었을 때 독일 병원에서 찍은 사진과 똑같은 간병복을 입은 젊은 간호사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진은 할머니의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누군가가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만든 것 같았죠. 사진 뒤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1970년대 독일에서 희생하신 모든 한국 간호사분들을 기억합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거였죠. 이건 도대체 뭐야? 할머니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문득 최근에 자주 보던 손흥민의 인터뷰가 떠올랐습니다. 저보다 먼저 이 땅에 와서 힘들게 살아오신 한국분들 덕분에. 설마, 정말 설마.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깊은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라는. 그런데 할머니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택배들이 곧 더 큰 놀라움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 곧 자신의 문 앞에 나타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신비로운 택배가 계속 도착하면서 할머니 주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웃들이 수군거리고 우체부도 고개를 갸웃거렸죠. 독일 우편 시스템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배송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독일 지역신문 기자인 한스 밀러였어요. 그는 최근 독일 거주 한국인들에 대한 특별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할머니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밀러 기자는 할머니의 50년 파독 간호사 경험에 대해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대화 중에 그가 꺼낸 이야기가 할머니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최근 독일 내 한국 문화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특정 축구 구단이 파독 간호사들에게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밀러 기자는 이것이 독일 마이너스 한국 문화 교류의 좋은 사례라며 기사화하고 싶다고 했죠. 할머니는 그 순간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받았던 택배들, 그 정성스러운 배려, 그리고 한국 축구에 대한 자신의 관심.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밀러 기자가 추가로 전해준 정보는 더욱 흥미로웠어요. 이 후원 프로그램이 공식적인 구단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구단 내부에서도 정확히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였죠. 밀러 기자는 자신이 취재한 내용을 할머니에게 들려줬어요. 독일 내 여러 파독 간호사들이 비슷한 후원을 받고 있는데 모두 발신인이 명시되지 않은 택배 형태로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 축구 구단과 연결되어 있다는 정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주체는 알 수 없다는 거였죠. 할머니는 그제야 안심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 어느 정도 설명된 것 같았거든요. 한국 축구 구단이 문화교류 차원에서 하는 일이라니 그럴듯했어요. 며칠 후 할머니는 인근에 사는 다른 파독 간호사 이미경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이미경 언니도 최근 비슷한 택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둘은 함께 이 신기한 경험을 나누며 감탄했죠. 그런데 이미경 언니가 전해준 이야기는 할머니를 다시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언니가 받은 택배에는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개인적인 배려가 담겨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니가 당뇨를 앓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택배에는 당뇨에 좋은 차와 영양제가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할머니도 다시 생각해보니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관절염, 외로움, 그리고 50년 전 독일 병원에서의 경험까지. 이 모든 것을 구단 차원에서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더욱 이상한 것은 택배가 배달되는 시간과 방식이었어요. 할머니가 목격한 그 남자의 모습은 일반적인 택배 배송과는 달랐습니다. 너무 정중하고 너무 조심스러웠거든요. 며칠 후 할머니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한인 청년이 전해준 이야기였습니다. 그 청년은 독일 축구에 관심이 많아 여러 구단의 소식을 자주 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 파독 간호사 후원 이야기를 구단 관계자들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아무도 그런 공식 프로그램에 대해 모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청년이 전해준 추가 정보였어요. 구단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런 후원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추측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개인에 의해서 말이죠. 할머니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개인이 이런 규모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독일 전체에 흩어져 있는 파독 간호사들을 대상으로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 청년은 최근 자신이 목격한 장면을 할머니에게 털어놨습니다. 며칠 전 할머니 집 근처에서 본 남자 이야기였어요. 키가 크고 운동선수 같은 체격을 가진 남자가 조심스럽게 택배를 배달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였죠. 청년은 그 남자의 걸음걸이와 체형이 묘하게 익숙했다고 했어요. 마치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정말 설마.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할머니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밤 10시경 창문 너머로 또 그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 남자가 택배를 놓는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그 남자의 움직임, 예의 바른 자세, 그리고 두 손으로 정중하게 택배를 놓는 모습. 할머니는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남자가 택배를 놓고 나서 잠시 할머니 집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멀리서나마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어요. 이튿날 할머니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동네 교회에 다니는 한국인 청년이 우연히 전해준 이야기였어요. 그 청년은 전날 밤 산책을 하다가 할머니 집 근처에서 그 남자를 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정체를 알 것 같다는 거였죠.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체격, 그 걸음걸이, 그 예의 바른 자세. 모든 것이 최근 독일 언론에서 자주 다뤄지는 어떤 한국 축구 선수와 닮아 있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는 꿈에서 50년 전 그 병사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 목소리는 현실이 되어 곧 할머니의 문 앞에 나타날 예정이었습니다. 교회 청년의 충격적인 추측을 들은 후 할머니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설마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평소처럼 손흥민의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고 있었어요. 토트넘의 최근 경기에서 그가 멋진 골을 넣는 장면이었죠. 할머니는 언제나 그랬듯이 혼자서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경기 영상이 끝나고 경기 후 인터뷰 장면이 나왔어요. 손흥민이 기자들 앞에서 차분하게 답변하는 모습이었죠. 할머니는 그의 겸손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그런데 인터뷰 중 한 기자가 특별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독일에서 뛰었던 경험이 지금의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묻는 질문이었어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답변을 들으며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나온 말에 할머니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손흥민이 조용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독일은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그리고 자신이 독일에서 뛸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이 땅에 와서 길을 만들어주신 분들 덕분이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한 말이 할머니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독일은 저희 선배들이 만든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손에서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딸그락하는 소리와 함께 리모컨이 바닥에 굴러갔지만 할머니는 그것을 줍지도 못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그 말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50년 전 독일 병원에서 들었던 그 말과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이종훈 중사가 했던 말이에요. 우린 언젠가 한국을 빛내야 합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짚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가빠졌죠.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어요. 한국을 빛내겠다는 마음, 선배들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은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요동쳤죠. 며칠 후 할머니는 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손흥민의 과거 인터뷰들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영상이었어요. 2년 전 독일 방송과 했던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이었죠. 그때 손흥민은 독일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독일에는 오래전부터 한국 분들이 와서 열심히 살아오셨고 특히 간병사나 광부로 오신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할머니는 그 인터뷰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젊은 선수가 자신 같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보인 특별한 제스처였어요. 간병사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두 손을 모았어요.
마치 그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 모습이었죠. 할머니는 그 제스처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며칠 전 자신의 집 앞에서 택배를 놓던 그 남자가 보여준 것과 똑같은 제스처였거든요. 그 정중한 자세, 두 손을 모아 인사하는 모습,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할머니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섞였죠. 혹시 정말로 그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자신에게 택배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것도 직접 배달까지 하면서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됐어요. 그렇게 바쁜 사람이 왜 자신 같은 무명의 할머니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그것도 이렇게 개인적으로요? 그런데 모든 증거들이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시간, 장소, 그리고 그 특별한 배려심까지. 며칠 후 할머니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 택배 중 하나에서 발견한 작은 메모지였어요. 지금까지는 인쇄된 글씨였는데 이번에는 손으로 쓴 글씨였죠. 할머니, 곧 직접 뵈러 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메모를 보며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곧 직접 만나겠다는 것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글씨체였어요. 정성스럽고 예의 바른 글씨였는데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는 급하게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손흥민이 직접 쓴 글씨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했죠. 그리고 찾아냈어요. 몇 년 전 팬들에게 보낸 손편지 사진이었는데 그 글씨체가 자신이 받은 메모와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할머니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확신했어요. 그동안 자신에게 택배를 보내온 사람, 그리고 곧 자신을 만나러 올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축구 선수라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생겼어요. 왜 그가 자신에게 이런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된 걸까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이어지는 결정적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50년 전 기억을 되살려 봤어요. 혹시 그때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병사들 중에 손흥민과 관련된 사람이 있었을까요? 갑자기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어요. 혹시 그때 병사들 중 누군가가 손흥민의 가족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손흥민이 어떤 경로를 통해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할머니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어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과 손흥민 사이에는 5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는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바로 그때 할머니의 직감은 현실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인터뷰에서 들은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던 할머니에게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교회에 다니는 청년 김민수가 급하게 할머니를 찾아온 거예요. 민수는 평소 축구를 좋아해서 독일 리그는 물론 영국 프리미어리그까지 꼼꼼히 챙겨보는 열성 팬이었어요. 특히 손흥민에 대해서는 웬만한 정보는 다 알고 있을 정도였죠. 그날 오후 민수는 흥분된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말을 꺼냈어요. 며칠 전부터 할머니 집 주변에서 목격한 이상한 장면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민수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저녁 시간대에 할머니 집 근처에서 수상한 남자를 여러 번 봤다고 했어요. 키가 크고 운동선수 같은 체격을 가진 남자가 매우 조심스럽게 할머니 집 앞에 뭔가를 놓고 가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택배 배달원이려니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었고 행동도 일반적인 배달원과는 달랐다고 했어요. 마치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더욱 이상했던 것은 그 남자의 예의 바른 자세였어요. 택배를 놓을 때마다 두 손으로 정중하게 놓고 할머니 집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민수는 그 모습이 너무 특이해서 몇 번 더 자세히 관찰해 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관찰하면 할수록 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남자의 걸음걸이, 체격, 그리고 특유의 자세. 모든 것이 어딘가에서 본 것 같았다는 거예요. 특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은 정말 익숙했다고 했죠. 며칠 전 민수는 마침내 그 정체를 알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하러 온 거였죠.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혹시 할머니가 최근 받고 있는 택배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그 택배를 누가 보내는지 알고 있는지 말이에요. 할머니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민수에게 털어놨어요.
익명의 택배들, 그 안에 담긴 세심한 배려, 그리고 최근 자신이 가지게 된 의심에 대해서 말이죠. 민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확신하게 됐어요. 자신이 목격한 그 남자와 할머니가 받고 있는 택배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정체가 자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요. 그런데 민수가 다음에 한 말이 할머니를 더욱 놀라게 만들었어요. 어제 저녁 민수는 평소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그 남자를 목격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잠깐 동안이었지만 얼굴 일부를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민수는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택배를 놓고 일어서면서 잠깐 모자를 올려 이마를 훑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보인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다고 했죠. 민수는 집에 돌아가서 인터넷을 뒤져봤다고 했어요. 자신이 본 그 얼굴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확신하게 됐다고 했죠. 할머니에게 어르신 댁에 자주 오는 남자가 축구선수 같았다고 말하던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려왔어요. 할머니는 민수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거든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정말 자신에게 관심을 가질 리가 있을까요? 그때 민수가 결정적인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집 앞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해 보자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몇 년 전 보안을 위해 집 앞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해 놨었어요. 거의 확인해 본 적이 없었지만 지난 한 달간의 영상이 남아있을 거라고 했죠. 민수는 할머니와 함께 카메라 영상을 확인해 봤어요. 지난 한 달간의 저녁 시간대 영상을 빨리 감기로 돌려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찾아냈어요. 영상 속에는 정말로 키 큰 남자가 조심스럽게 택배를 놓고 가는 모습이 여러 차례 찍혀 있었어요.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있었지만 체격과 걸음걸이는 선명하게 보였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남자의 행동이었어요. 택배를 놓을 때마다 정말로 두 손을 모아 정중하게 놓았고 할머니 집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마치 멀리 계신 어르신께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았죠. 민수는 영상을 자세히 분석해 봤어요. 그 남자의 키, 체격, 걸음걸이, 그리고 특유의 예의 바른 자세. 모든 것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축구 선수와 일치했어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한 장면이었어요. 그 남자가 택배를 놓고 일어서면서 잠깐 뒤를 돌아보는 순간이 찍힌 거였어요. 비록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옆 얼굴의 윤곽이 선명하게 보였죠. 민수는 그 장면을 보며 확신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말했죠. 할머니, 저는 확신해요. 이거 손흥민 선수입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품어왔던 의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민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그 걸음걸이는 경기장에서 보던 손흥민의 것과 똑같다고, 그리고 특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은 손흥민이 골을 넣고 관중석을 향해 인사할 때와 똑같다고 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시간대였어요. 택배가 배달된 시간들을 확인해 보니 모두 손흥민이 훈련을 마치고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대와 일치했어요.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동안 자신에게 택배를 보내온 사람, 그리고 직접 배달까지 해온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축구 선수라는 것을요.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의문은 남아 있었어요. 왜 그가 자신에게 이런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된 걸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할머니 집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와 할머니는 동시에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밖에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이번에는 모자를 쓰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정말로 손흥민이었어요. 그는 차에서 큰 상자 하나를 꺼내더니 할머니 집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같은 정중한 걸음걸이였지만 이번에는 얼굴이 환히 드러나 보였죠. 민수는 흥분해서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할머니가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바로 할머니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어요.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도 이유도 없었거든요. 드디어 50년을 기다린 만남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을 때 할머니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민수가 옆에서 흥분해서 뭐라고 속삭이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초인종이 울리자 할머니는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떨리는 다리로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죠.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문을 열자 키 큰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이었죠. 할머니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젊은 남자는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에서 왔다고, 그리고 할머니를 뵙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했죠. 그의 말투에서는 깊은 존경심이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TV에서 보던 손흥민과 실제 눈앞에 있는 이 청년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연결하지 못했거든요. 화면으로만 보던 모습과 실제 모습은 생각보다 많이 달랐으니까요. 더욱이 할머니는 이렇게 정중하고 겸손한 젊은이가 그 유명한 축구 선수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한국에서 온 예의 바른 청년 정도로만 생각했죠. 할머니는 그를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젊은 남자는 신발을 정갈하게 벗고 들어오더니 거실에서 다시 한번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겸손해서 할머니는 오히려 당황했어요. 민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있었어요. 할머니가 아직 그의 정체를 모른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젊은 남자는 할머니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그리고 가져온 상자를 할머니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택배로 보낸 것들이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했다고, 그래서 직접 찾아와서 확인하고 싶었다고 했죠.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이 젊은이가 바로 그동안 익명으로 택배를 보내온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그의 정체는 몰랐어요. 할머니는 놀라며 물었어요. 왜 자신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젊은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독일에서 생활하면서 받은 모든 박수의 절반은 할머니 세대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젊은이가 자신들의 희생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그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젊은 남자가 다음에 한 행동이 할머니를 완전히 놀라게 만들었어요. 그는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그리고 그 거친 손을 자신의 이마에 갖다 댔죠. 5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해온 할머니의 손을 마치 성물을 대하듯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할머니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특히 이렇게 어린 사람이 자신에게 이런 존경을 표하다니. 젊은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50년 전 이 땅에 와서 겪었을 어려움들을 상상할 수 없다고, 그리고 그런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자신이 독일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했죠. 그는 계속해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마치 그 손에서 50년의 세월과 고생이 느껴지는 것 같다고 했죠. 할머니는 그의 진심이 느껴져서 더욱 감동받았어요. 민수는 옆에서 이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그의 정체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지만 그의 진심만큼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젊은 남자는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자신이 독일에서 뛰며 받는 모든 사랑과 응원이 사실은 할머니 같은 분들이 쌓아올린 신뢰 위에 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와서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젊은이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그가 그 유명한 축구 선수라는 것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젊은 남자가 다음에 꺼낸 이야기가 할머니를 완전히 놀라게 만들었어요. 그는 할머니가 과거 독일 병원에서 한국 군인들을 돌봤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군인들 중 한 명이 했던 말을 기억한다고 했죠. 우린 언젠가 한국을 빛내야 합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50년 전 그 병실에서 들었던 바로 그 말이었거든요.
도대체 이 젊은이가 어떻게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걸까요? 젊은 남자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그 군인들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리고 자신도 그 약속의 일부가 되고 싶다고 했죠. 할머니 같은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한국을 빛내고 싶다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그때서야 뭔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젊은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정말로 한국을 빛내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정체를 밝히는 순간 예상을 뛰어넘는 장면이 펼쳐질 예정이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힐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젊은 남자가 50년 전 병실에서 있었던 일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도대체 당신은 누구인가요? 젊은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할머니께서 TV에서 보셨을지도 모르겠다고 했죠. 축구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독일과 영국에서 뛰고 있다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손흥민. 그 이름이 귓속에서 맴돌았죠. 자신이 그토록 응원하고 자랑스러워했던 바로 그 선수가 지금 자신의 집 거실에 앉아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그를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봤어요. 이제야 TV에서 보던 그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죠. 하지만 화면에서 보던 모습보다 훨씬 더 겸손하고 따뜻해 보였어요. 손흥민은 할머니의 놀란 표정을 보며 미안한 듯 미소를 지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놀라게 해드린 것 같다고, 하지만 정말 오래전부터 이 만남을 원했다고 했죠. 할머니는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그 유명한 축구 선수가 왜 자신 같은 무명의 할머니에게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것도 이렇게 개인적으로요? 손흥민은 할머니의 의문을 알아차리고 조심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부터 독일에서 뛰면서 파독 간병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알게 되었다고 했죠. 특히 할머니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독일 한인회를 통해서 혼자 계신 파독 간병사 할머니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때부터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유명한 사람이라는 부담 때문에 공개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다고 했죠. 그래서 익명으로 조금씩 도움을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세심한 배려들,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개인적인 것들까지 신경 써준 이유를 말이에요. 그가 정말로 자신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손흥민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할머니의 50년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왔는지 깨달았다고, 그리고 할머니 같은 분들 덕분에 자신이 독일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손흥민이 한 행동이 할머니를 완전히 압도시켰어요. 손흥민은 갑자기 할머니 발치로 내려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발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더니 그곳에 남아있는 작은 흉터들을 발견했죠. 50년 동안 힘든 일을 하며 생긴 흉터들이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손흥민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일어나지 않았죠. 대신 더욱 깊이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뛸 수 있었던 건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었어요. 50년 동안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자신의 희생을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다니. 손흥민은 계속 무릎을 꿇은 채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겪었을 차별과 외로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디며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다고 했죠. 자신이 경기장에서 받는 박수 소리 하나하나가 사실은 할머니 같은 분들이 쌓아올린 신뢰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평생 꾹꾹 눌러담고 살아온 서러움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50년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다니. 손흥민의 어깨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할머니의 발치에서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죠.
독일에서 뛸 때마다 할머니 같은 분들이 이 땅에서 겪었을 어려움을 생각했다고, 그래서 더욱 열심히 뛰고 싶었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손흥민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마치 자신의 손자를 어루만지듯 따뜻하게 말이에요. 그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이제 됐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신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자신의 이마에 갖다 댔죠. 마치 할머니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세월이 지우지 못한 50년의 서러움이 단 한 사람의 진심 앞에서 눈 녹듯 사라져가는 느낌이었거든요. 민수는 옆에서 이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장면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거든요. 손흥민은 마침내 일어나서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앞으로도 계속 할머니를 찾아뵐 거라고, 그리고 할머니가 외롭지 않도록 자주 안부를 물을 거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감동적인 만남에는 아직 마지막 반전이 남아 있었어요. 손흥민이 준비해온 진짜 선물은 따로 있었거든요. 그것은 할머니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특별한 것이었어요. 손흥민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마지막 선물을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 만남의 진짜 목적이었거든요. 감동적인 만남이 절정에 달했을 때 손흥민은 할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더니 할머니께 건네드렸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비행기 표가 들어있었지만 이것은 단순한 여행 티켓이 아니었어요. 한국행 항공편이었고 날짜는 한 달 후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손흥민은 할머니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항공편은 단순히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했죠. 50년 전 할머니가 독일 병원에서 돌봤던 그 한국 병사들과의 재회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손흥민을 바라봤어요. 50년 전 그 병사들이 아직 살아계시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손흥민이 그들을 찾아냈다는 사실이었어요. 손흥민은 차분히 설명했어요. 몇 달 전부터 한국의 국가보훈처와 함께 당시 독일에서 치료받았던 참전 용사들을 찾는 작업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할머니를 기억하는 분들을 찾아냈다는 거였어요. 특히 이종훈 할아버지는 아직 건강하게 살아계시면서 50년 동안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분이 했던 바로 그 말, 우린 언젠가 한국을 빛내야 합니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 노력해 오셨다는 거였죠. 손흥민은 계속 말했어요. 이종훈 할아버지는 전역 후 교육자가 되어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고 그 중에는 해외에서 활약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어요. 박민호 할아버지는 의사가 되어 평생 환자들을 돌보며 살아오셨다고 했죠. 그리고 그분들이 모두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50년 동안 혼자 간직해온 그 기억들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거든요. 손흥민은 봉투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어요. 그것은 이종훈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편지에는 50년 전 독일 병원에서 할머니가 보여준 따뜻한 간병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자신들이 했던 약속을 정말로 지키며 살아왔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특히 감동적이었어요. 이종훈 할아버지는 할머니 덕분에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그리고 할머니가 보여준 헌신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썼어요. 그런데 편지의 끝에 적힌 한 문장이 할머니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간호사님, 우리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간호사님도 고국에서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50년 동안 참고 또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1970년대부터 눌러왔던 그 모든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보람을 느끼지 못했던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의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할머니는 손흥민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50년 동안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몰랐어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을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이 의미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손흥민은 할머니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의 50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그 희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모른다고 했죠. 할머니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자신이 독일에 온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는지 항상 의문이었다고 하지만 이제야 답을 찾은 것 같다고 했어요. 손흥민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자신도 지금 독일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뛸 수 없었을 거라고. 할머니의 희생이 있었기에 한국 사람들이 독일에서 신뢰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손흥민에게 물었어요. 자신이 한국에 가서 그 할아버지들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과연 자신을 반가워해 주실지 걱정된다고 했어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 그 할아버지들이 50년 동안 할머니를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모른다고 했죠. 특히 이종훈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만나면 가장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셨다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50년 만의 재회가 얼마나 감동적일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찼거든요.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이 만남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앞으로 할머니가 외롭지 않도록 자주 찾아뵐 거라고 했죠.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제야 자신의 인생이 완성된 느낌이라고. 50년 동안 품어왔던 그리움을 이제 풀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민수는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기적 같았거든요. 손흥민은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약속했어요. 할머니가 한국에 다녀오시면 그 이야기를 꼭 들려달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며 지내자고 말했죠. 할머니는 손흥민이 떠나는 모습을 창가에서 지켜봤어요. 50년 만에 찾아온 이 기적 같은 만남이 꿈이 아니라는 것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5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외로움이 마침내 치유된 느낌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힘입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 작은 행동이 할머니에게는 평생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해야 할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래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